대중이는 어디 있을까? 전월화. 4살은 되었을 것 같았다. 남자아이는 많이 울었다. 간호사가 안아주어도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큰 소리로 오랫동안 울다가 간호사 누나 가슴에 안겨 잠이 들었다. 잠 속에서도 아이는 흐느끼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대중이라 했다. 한문으로 대중이었는지 한국의 15대 대통령 김대중 씨의 이름을 딴 대중이었는지는 모르겠다. 대라는 글자는 아이가 넓은 마음으로 배포 있는 장군처럼 살라는 뜻으로 주어진 것이었을 것 같다. 50년 전 겨울처럼 춥던 어느 가을밤에 경찰 아저씨의 팔에 안겨 1살도 안 된 꼬마 아기 4명과 함께 서울시립아동병원 문턱을 넘어왔던 아이다. 당시 의과대학을 가 졸업하고 인턴이었던 나는 시립아동병원에 파견 나가 있었다. 경찰 아저씨는 그날 밤도 여느 날처럼 길에 버려진 아이들을 걷어왔다. 대중이는 거대한 첫 번째 입원실에서 며칠을 지나고 제 나이 또래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옮겨졌다. 말을 할 수 있던 대중이는 텔레비전의 이름도 알았다. 당시 한국에는 텔레비전이 집마다 있던 때가 아니었다. 그로 보아서는 그 아이는 밥 깨나 먹는 집에서 자라던 아이였을 터인데 왜 버려졌는지 아니면 어쩌다 길을 잃었던 것인지 그 아이를 찾으러 오는 부모가 왜 없는지 우리는 안타까웠다. 파견 근무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간 햇병아리 인턴들은 계획되어 있던 전문 분야의 길을 떠났다. 나도 대중이와 대중이의 시립아동병원 친구들을 뒤로하고 얼마 후 도미했다. 나는 미국의 동부 서부에서 살면서 어린 시절을 고아로 한국에서 지냈다던 성인들과 고아들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양부모들도 만났다. 6.25 동란쯤 고아가 된 분들은 동란이 일어난 지 74년이 된 올해로 거의 80이 되어가고 있고 대중이처럼 평화시대에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은 40대 중반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에는 6.25 동란 때문에 남북한 합쳐서 10여만 명의 전쟁 고아가 생겼다. 휴전된 지 20년이 지난 대중이가 구제되었던 1972년쯤에도 남한은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이 붙여졌다. 보건복지국에 의하면 1955년부터 2021년까지 64년간 16만 9,454명이 해외로 이방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 고아의 통계는 많지 않지만 윌슨 센터에 의하면 2020년 6월 18일 서강대학교 홍인덕 1952년부터 1959년까지 6.25 동란 전쟁고아 3만 명이 공산권 동맹국가인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동독, 몽고, 중국에 초대되어 교육받았고 양육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들은 국가 개념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전원이 북한으로 돌아갔다. 그 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국제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AP 뉴스에 짤막한 내용이 실린 것을 보았다. 한 명은 김일성 대학에서 러시아어 교수를 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폴란드어 교수로 일하고 있었고 그 외에 3명은 폴란드 외교관을 지냈다는 내용이었다. 3만 명 중 겨우 이 사람들의 소식이 있을 뿐이다. 6.25 동란에 상흔이 깊었던 한국에서 성장하고 미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온 나에게 2023년 여름은 특별하다. 한미 외교 70주년이고 이 때문에 만나게 된 특수한 사람들 때문인 것 같다. 한미 두 국가 간의 연계는 6.25 동란으로 시작된 것이기에 전쟁 텃밭에서 전사한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을 잊을 수 없지만 이 역대의 참상에 대한 기억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게 전환시켜준 여름이다. 알게 또는 모르게 세상에 남겨진 사나운 젊은이들의 자식들을 만났다. 평범 속에 흡수된 그들이지만 실상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젊은이들이 스쳐갔던 여인들과
그들이 남기고 간 아이들은 쉬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무척이나 애썼을 것이다. 내가 만난 특별한 두 여인 중에 한 분은 한국 전쟁 직후 미국 흑인 가정에 입양되었던 은퇴 교수이자 작가인 산드라 윌덤 여사이다. 다른 한 여인은 윌덤 여사와는 달리 나의 환자 대중이처럼 1970년대에 홀트 양자회를 통해서 백인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성장한 DNA로 따지자면 순수 한국인 여성인데 전문직을 가진 아내이고 엄마이다. 윌덤 여사는 LA 총영사관과 UCLA가 합동으로 개최한 한미 외교 7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 스피커로 초대되었던 인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 누구인지 모르는 흑인 병사와 역시 누구인지 모르는 한국인 여인 사이에 태어난 호녀라로 삶의 첫 4, 5년을 가난하고 인종차별이 심한 한국이라는 곳에서 깜둥이라는 놀림을 받고 살았다고 한다. 흑인 병사는 미국인일 수도 있고 에티오피아인일 수도 있다고 그녀는 자신의 책에 설명하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한 인재로 그녀의 오케스트레이션이란 책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체제와 사회의 불합리를 말해준다. 또 부모, 국가라는 테두리, 종교, 교육, 문화의 이질감 등에 대해서 숙고하게 한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다. 훌륭한 사람들은 또 있다. 미디어를 통해서 본 뉴욕 부교육감 알렉사 앨번, 부시 펠로십 수상자 캐더린 데출러, 킴 파크 넬슨, 펜실버니아 소도시 시장 제니퍼 안토니비치, 비키 플래닌 스미스 검사, 킴 페큘라 내셔널 풋볼리그 버펄러 밀스 공동구단주 킴 페큘라를 보라. 부모를 잃은 고아였는지, 부모나 부양가족이 마음먹고 버린 기아였는지, 뜻하지 않게 부모를 잃은 미아였는지 더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암울했던 초창기 운명을 입양해준 부모들과 함께 합심해서 반전시킨 멋진 사람들이다. 50 즈음이 되었을 대중이도 그렇게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다. 사랑과 신앙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를 한국 출신 입양아 영웅들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중이는 어디 있을까? 전월화. 감사합니다.